여보, 이제 정말 못 참겠어. 번개탄 준비했지? 차 뒷좌석에서 들려온 며느리의 속삭임에 운전석의 박순자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30년간 모든 걸 희생해 키운 아들 도훈이와 결혼 5년 차인 며느리 민지가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응, 다 준비했어. 어차피 엄마 나이도 많으시고 언제까지 우리가 눈치 보고 살 건데? 박순자는 급히 음악 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귀가 밝은 그녀에게는 아들 며느리의 대화가 그대로 들렸습니다. 강남 집만 넘겨받으면 우리 인생 완전히 달라질 거야. 15억짜리 집이잖아. 맞아. 그 돈으로 사업도 시작하고. 엄마는 어차피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큰 집이야. 사고로 꾸미면 보험금까지. 박순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금 자신의 친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신호대기 중 백미러로 본 민지가 가식적으로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박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어머니가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하지만 박순자에게는 아들 며느리가 전혀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비밀이 말이죠.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충격적인 대화를 들은 후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았습니다. 방금 전 들은 대화가 꿈이었기를 바랐지만 뒷좌석에서 계속 들려오는 속삭임이 현실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이도 이제 많으시고 언제까지 우리가 눈치 보고 살 건데? 아들 도훈이의 목소리였습니다. 30년 전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아기가 지금은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15억짜리 강남 집이면 우리 빚도 다 갚고 사업도 시작할 수 있어. 며느리 민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고로 꾸미면 보험금까지. 완벽하지? 박순자는 급하게 음악 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귀가 밝은 그녀에게는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번개탄은 언제 쓸 거야? 다음 주쯤? 엄마가 목욕하실 때 욕실 환풍기 고장 났다고 하고. 박순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아들을 위해 아낀 게 없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신혼집 마련까지 모든 걸 지원해줬는데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 신호대기 중 백미러로 본 민지가 가식적으로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괜찮다. 좀 어지러울 뿐이야. 박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키운 자식이 이럴 리 없어라고 되뇌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내려도 될까요?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라. 집 앞에서 아들 며느리를 내려준 박순자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을 키웠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전혀 모르는 비밀. 그것을 이제 사용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순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제 들은 대화가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침 맛있어요. 도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그 무서운 계획을 세운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오늘 외출하실 거예요? 욕실 환풍기 좀 봐달라고 업체 불러놨거든요. 민지도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벌써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래. 고마워라. 박순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가족이 출근한 후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 며느리가 절대 모르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박순자는 단순한 전업주부가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남편이 남긴 작은 부동산 사업을 물려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아들을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하며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도훈이 대학 등록금이 걱정이었는데,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놀라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금 그녀 명의로 된 부동산만 해도 강남 일대 건물 5채, 고급 아파트 12채, 그리고 지방 개발 예정지까지 합치면 시세로만 무려 200억이 넘었습니다. 아들에게는 강남 집 한 채만 있는 것처럼 말해왔지만 실제로는 서울 부동산계에서 손꼽히는 숨은 거물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걸 숨긴 이유는 도훈이가 스스로 성장하길 바랐기 때문이었는데, 각종 등기부등본과 계약서, 그리고 은행 통장들이 그녀의 진짜 정체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녀가 최근 부동산 개발 사업에도 손을 댔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 후면 그 가치가 현재의 3배는 될 예정이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원하는 게 돈이라면 엄마에게는 충분히 있단다. 박순자는 서류를 정리하며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그런 어머니의 진짜 모습도 모른 채 그녀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이들에게 누가 진짜 갑인지 보여줄 때가 온 것 같구나. 박순자는 휴대폰을 들고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박순자입니다. 급하게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요. 네, 박순자 회장님. 무슨 일이시죠? 전화 너머에서 김 변호사의 정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간 박순자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담당해온 그는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김 변호사님, 제 전 재산을 아들에게서 완전히 분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계약서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회장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갑자기 왜? 아들이 제 목숨을 노리고 있어요. 전화 너머로 김 변호사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정말이신가요? 네. 어제 직접 들었습니다. 번개탄으로 사고를 꾸밀 계획까지 세워뒀더군요. 박순자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충격을 받으면서도 프로답게 대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비상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회장님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한편 그 시각 도훈이는 회사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야, 도훈아. 너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뭔 좋은 일 있어? 응. 곧 큰 돈 들어올 것 같아서. 도훈이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아, 혹시 로또 맞았어?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거지. 우리 엄마가 강남에 집 하나 갖고 계시거든. 그것만 해도 15억은 되는데. 와, 15억? 너희 어머니 진짜 부자시네. 엄마 연세도 많으시고 조만간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도훈이의 눈에 탐욕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같은 시각 민지는 백화점에서 동료와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언니, 요즘 명품백 자주 사시네요? 남편이 승진했어요? 아니에요. 곧 시어머니한테 큰 유산이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어머, 정말요? 얼마나 되는데요? 강남 집이니까 15억 정도?
와, 부럽다. 그럼 이제 진짜 부자네요. 민지는 이미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고급 아파트로 이사가고 외제차도 사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순자는 자신의 진짜 재산 규모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200억. 이 정도면 아들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겠구나. 그녀는 서류를 보며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먼저 내가 죽은 척 해보자.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확인한 다음 진짜 교육을 시작하는 거야. 오후 5시 박순자는 집으로 돌아온 아들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환풍기 업체에서 내일 온대요. 목욕하실 때 조심하세요. 민지가 가식적으로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박순자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구나. 다음 날 저녁 박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목욕을 하러 욕실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환풍기 업체에서 와서 점검했는데 내일 다시 온대요. 오늘은 환기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그 눈빛 속에 숨겨진 기대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박순자는 욕실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목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리 준비해둔 소형가스 감지기를 확인했습니다. 과연 30분 후 감지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역시 진짜로 실행에 옮겼구나. 박순자는 침착하게 비상용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욕실 바닥에 누웠습니다. 김 변호사가 긴급하게 구해준 장비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10분 후 도훈이가 욕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어머니. 문을 열고 들어온 도훈이와 민지는 바닥에 쓰러진 박순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도훈이가 황급히 달려갔지만 그의 얼굴에는 놀랍게도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119 불러야겠어. 빨리. 민지가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짜 다급함이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박순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일단 의식불명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가스 중독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하지만 언제 깨어날지는 모르겠네요. 의사의 말에 도훈이와 민지는 슬픈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나온 그들은 복도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완전히 죽은 건 아니잖아. 조금만 기다려봐. 의사 말로는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대. 며칠만 더 지나면. 그럼 유산은? 당연히 우리 거지. 엄마 명의로 된 강남집, 이제 우리 차지야. 그들은 벌써 유산 분배에 대해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던 박순자는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깨어 있었거든요. 15억.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녀는 속으로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도훈이와 민지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강남 이주소 집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아, 이 집이요? 15억 정도 되겠네요. 매물로 내놓으실 건가요? 아직은 아니고 조만간 상속받을 예정이라서요. 아, 그러시군요. 상속받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중개업소를 나오면서 민지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15억이래. 우리 빚 5억 갚고도 10억이나 남아. 그럼 이제 진짜 새 출발이네. 사업도 시작하고. 그들의 눈에는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순자의 비서가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3일 후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가족분들 오세요. 환자분이 위험합니다. 의사의 전화를 받은 도훈이와 민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슬픔보다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안타깝게도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가스 중독으로 인한 합병증이었습니다. 도훈이와 민지는 깜짝 놀란 척했지만 속으로는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가식적인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친척들이 조문을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도훈이와 민지는 이미 머릿속으로 유산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강남 집이 우리 거네. 15억. 드디어 우리도 부자가 됐어. 장례를 마친 다음 날 그들은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유언장 개봉식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나타난 변호사는 그들이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고인의 유언 집행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기셨다고요? 도훈이가 의아해했습니다. 네, 그럼 개봉하겠습니다. 유언장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 박순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전 재산은 도훈이와 민지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강남 소재 주택 한 채를 아들 김도훈에게 상속한다. 역시 15억이 우리 거야. 하지만 변호사의 다음 말이 그들을 경악시켰습니다. 단 이 집은 현재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으며 대출금 20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요? 또한 고인이 생전에 각종 사업 투자로 인한 빚이 추가로 30억 원 있습니다. 총 50억 원의 빚을 상속받으시게 됩니다. 도훈이와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어머니는 돈이 많으셨는데. 죄송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상속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다. 그들은 황급히 상속 포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도훈이와 민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15억은커녕 빚쟁이가 될 뻔했네. 어머니가 이렇게 빚이 많으신 줄 몰랐어.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진짜 박순자가 다른 곳에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상속 포기 서류에 서명한 지 일주일 후 도훈이와 민지는 절망에 빠져 지내고 있었습니다. 15억은커녕 우리가 바보였네.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했던 내가 죄스러워. 그런데 그날 오후 집 앞에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택배입니다. 문을 열어보니 양복을 입은 정중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도훈 씨 맞으시죠? 이 봉투를 전달해드리라고 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호텔 키카드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롯데호텔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으로 오세요. 마이너스 어머니가. 어머니가? 이게 무슨... 도훈이와 민지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저녁 7시 그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은 하룻밤에 500만 원이 넘는 최고급 객실이었습니다. 키카드로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그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앉아있는 박순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엄마가 살아계신 거예요? 박순자는 차분하게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래, 살아있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말이야.
도훈이와 민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번개탄 준비했지? 내가 다 들었다. 차 안에서 나눈 대화 말이야. 박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사고로 꾸며서 보험금까지 타려고 했지? 강남 집 15억이 그렇게 탐났니?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도훈이가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30년을 키워준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는데 박순자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너희가 포기한 상속. 사실은 이런 거였다. 서류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 건물 5채, 고급 아파트 12채, 개발 예정지 토지, 총 자산 200억 원. 200억? 민지가 기절할 것처럼 비틀거렸습니다. 그래, 200억. 너희가 탐내던 15억짜리 집은 내 재산 중 가장 작은 부분이었어. 엄마, 그럼 왜 이런 걸 숨기셨어요? 너희가 스스로 성장하길 바랐기 때문이야. 하지만 결국 너희는 내 목숨을 노렸지. 박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이 호텔 건물의 대주주야. 너희가 지금 서 있는 이 스위트룸도 내 소유지. 도훈이와 민지는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로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용서가 될 것 같니? 박순자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너희에게 진짜 교육이 필요한 것 같구나. 박순자는 천천히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층 스위트룸이었습니다. 도훈아, 민지야. 너희는 지금까지 내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구나. 그녀가 손짓하자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분들은 누구세요? 내 비서들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마지막으로 들어온 중년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3대 건설사 중 하나인 태양건설 사장 이정호입니다. 도훈이와 민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박순자 회장님은 저희 회사 대주주이십니다. 지분 30%를 소유하고 계시죠? 네. 대주주?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국투자증권 부사장입니다. 박 회장님은 저희 VIP 고객 중에서도 최상위 등급이시죠. 회장님의 주식 포트폴리오만 50억이 넘습니다. 박순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도훈아, 내가 다니는 그 회사, 사실 내가 간접 투자하고 있는 회사야. 네. 내 월급도 결국 내 돈에서 나온 거지. 아이러니하지? 도훈이는 완전히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민지야, 내가 일하는 백화점. 그 건물도 내 소유야. 민지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어디가 잘못이었는지 정확히 말해봐. 박순자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저희가 시어머니를 돈으로만 봤어요.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숨을 노렸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도훈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30년 동안 키워주신 은혜를 배신했어요. 너희는 나를 15억짜리 집 한 채 가진 늙은 여자로 봤지. 하지만 나는 200억을 가진 사업가였어. 박순자는 테이블 위에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새로운 유언장이야. 방금 작성했지. 내전 재산 200억 원은 전액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엄마, 난 너희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된다면 생각해 볼 수도 있어. 도훈이와 민지는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 빌었습니다. 어머니,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할머니 은혜를 꼭 가르치겠어요. 박순자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30년을 기다렸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게 되는구나.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생각 안 할게요.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어머니로만 봐드릴게요. 박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기회를 줄게.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도훈이와 민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 후 박순자의 집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도훈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침상을 들고 왔습니다. 예전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발 마사지 해드릴게요. 민지도 진심으로 박순자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식이 아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효도였습니다. 너희들 정말 많이 변했구나. 박순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저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돈보다 소중한 게 가족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날 오후 박순자는 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회장님, 마음을 바꾸신 건가요? 네. 아이들이 진짜로 변한 것 같아요. 새로운 유언장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재산 200억 원 중 150억 원은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50억 원은 아들 도훈이에게 상속한다. 단 매년 수익의 10%는 반드시 사회에 환원할 것. 그리고 이 조건을 어길 시에는 모든 상속을 취소한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순자는 아들 가족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엄마는 20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너희에게 모든 걸 주지는 않을 거야. 당연해요, 어머니. 저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도훈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50억 원은 너희에게 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박순자는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매년 수익의 10%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해. 그리고 절대로 사치하거나 오만해지면 안 돼. 네, 꼭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너희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야 해. 물론이에요, 어머니. 6개월 후 도훈이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도훈이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작은 사회적 기업을 차렸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회사였죠. 민지는 백화점을 그만두고 자원봉사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에는 온 가족이 양로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양로원 어르신들이 박순자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사위도 인사드려요. 도훈이와 민지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덕분에 진짜 사람이 됐어요. 그날 밤 박순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내 목숨을 노렸던 그날이 오히려 축복이었구나. 덕분에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돈보다 소중한 건 사랑이고 권력보다 소중한 건 진심이더라. 이제 정말로 행복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박순자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온 가족이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박순자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에 가슴이 아팠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이 승리하는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죠. 박순자 어머니는 2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숨은 거물이었지만 정작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닌 가족의 진심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지만 결국 가장 큰 교훈을 주신 진정한 어머니였어요. 오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가족의 사랑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둘째, 진정한 부는 마음의 풍요로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박순자 어머니는 물질적으로도 부유했지만 진짜 부자가 된 건 가족의 사랑을 되찾았을 때였어요. 셋째,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도훈이와 민지도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쳤을 때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죠. 우리 모두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물질보다는 마음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만나요.